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에서 맡았습니다. 재판장은 이재권, 주심판사는 송미경입니다. 제가 제목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배석판사가 한 명 더 있죠. 배석판사 이름은 박주영입니다. 이들은 어떤 판사들인지 제가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핏대 오를 때는 한숨을 한 번씩 쉬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첫 번째, 먼저 이재권 부장판사입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요, 연수원 23기입니다. 대법관급이에요. 지금 대법관이 연수원이 23기 정도 되는데 이재권 부장판사가 연수원 23기입니다.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 그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남기업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국힘당의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의 형이 성환종 씨인데 이 성환종 씨가 바로 경남기업의 대표였죠. 나는 뭐 됐죠. 자, 바로 그 경남기업의 회생 절차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재권 부장판사고요. 이 사진은 바로 당시 경남기업 회생 절차를 할 때 그 회사를 방문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아마 구한 데가 없을 거예요. 제가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69년생이고요. 제주 출신입니다. 제주 제1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연수원 23기입니다. 이 사람 경력이 아주 화려해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판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판사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판사였습니다. 대법원장 비서를 했다고 판사가.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을 겁니다. 대법관이 되고도 남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법관이 하고 싶어서 미칠 노릇인 거지. 대법관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하는 사람한테 이 사건을 준 겁니다. 뭡니까? 꼬시는 거지. 야, 네가 요거 말이야. 대법원장 시킨 대로 잘 한번 말아봐. 그러면 너, 네가 다음번에 대법관이야. 요 얘기를 한 거죠. 연수원 23기 중에서 이 사람보다 못 나가는 사람 중에 대법관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대법관이 못 됐었어. 지금 출세의 목이 말라. 이 사람한테 사건이 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까지 했어요. 그리고 올해 3월인가? 아니, 올해구나. 올해인가? 작년에. 자, 이번에 이 사람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온 겁니다. 조희대가 보낸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희대가 보낸 사람을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람 대법원장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이게 언제냐? 이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진보적인 판사였죠.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 밑에서 비서를 했다면 뭐 생각은 또 나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 벌써 십몇 년 전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법관이 못 된 거야. 지 후배들, 지보다 못하던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다 대법관 됐는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법관이 목마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조희대한테 잘 비어서 대법관이 될 것인가? 내가 조희대를 밟은 다음에 다음 정권에서 대법관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재권 부장판사는 그런 판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재권 부장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다 라고 해서 조금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 연구에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10몇 년 전에 우리 법 연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 내릴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람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은 자기 동기는 다 대법관 되고 헌법재판관 되는데 지만 안 된 거야. 출세에 미쳐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경남기업 회생 사건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은 당시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25부 부장판사일 때 모습이에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고법에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하면서 제주 원외재판부 재판장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내린 판결 가운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서 1심에서 나온 형량을 2심에서는 깎아줍니다. 2심에서 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형량을 깎아준 판사가 바로 이재권 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2024년 작년 4월에 왔군요. 작년 4월에 왔으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 되고 서울고법에 끼워 넣은 사람이죠. 조희대가 2023년 12월에 대법원장이 되거든요. 그 뒤에 2024년 3월에 대대적인 첫 인사를 하는데 첫 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은 조희대가 엄청 은인이야. 지가 한때는 정말 잘 나갔고 사법정책실도 있었고 정말 잘 나가는 판사였는데 뒤로 밀려 있었어. 그랬는데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데려와 준 사람이 누구라고? 조희대야. 조희대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겁니다. 그런 자한테 재판을 보내준 거예요.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강용석한테 무죄 판결한 사건도 있어요. 강용석 같은 경우에 박수현 의원한테 이게 약간 허위 사실을 공표하죠. 박수현 의원이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천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의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아니 가세연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 방송에서 막 떠버려요. 그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유인 즉슨 당시 그 상황에서는 오해할 만했다. 따라서 무죄다. 오해할 만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무죄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범죄의 의도가 있다는 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강용석한테 무죄 때린 판사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정근 사무부총장한테 2심에서 형량을 깎아줬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어요. 형량을 많이 훅 깎아준 거지. 하지만 의미 없어요. 왜?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거든. 따라서 집행유예 하나 더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깎아준 거지. 왜? 이정근이가 검찰 수사에 많이 협조를 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른바 이정근 메모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판결이 잘 나올 수밖에요. 이런 사건도 하나 맡았었습니다.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판사가 아니냐라고 회자가 되는 이유 중에 요게 있어요. 얼마 전에 김재규 재심이 결정이 됐죠. 이 김재규 재심을 결정한 판사가 바로 이 판사입니다. 이 재판부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을 그대로 받아갈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자, 근데 이 김재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 받으나 마나 뭐 우리하고는 큰 상관이 없죠. 이게 언제적 사건입니까? 이게 1980년 사건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입니다. 무려 45년 전 사건이에요. 45년 전 사건 재심을 받아줬다?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나름 의미를 찾자면 찾을 수 있으나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어떤 분들 중에 김재규 재심 이걸 받아준 판사로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이 판사의 과거 경력을 쭉 보니까 한마디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을 많이 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서울고등법원에 오고 난 다음에도 눈에 띄는 판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좀 유명한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건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거 말고 뭐 강남 무슨 주부 살인 사건 요것도 이 사람이 맡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유명한 사건을 많이 배당받는 판사는 네 그렇습니다. 법원 수뇌부로부터 이쁨 받는 판사인 거지. 조희대로부터 이쁨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도 맡았습니다. 여러분 박수홍 씨 아시죠? 개그맨 박수홍 씨. 친형하고 재산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담당 판사도 이재권 부장판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이 사건도 이 사람이 맡았어요. 자, 유명한 사건, 아니 유명해질 수 있는 사건 많이 맡았네요. 이거 배려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소가 된 적이 있죠. 특히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바람에 감옥에 구치소까지 갔었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받고 석방이 됐죠. 이 사람한테 5천만 원대 형사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적폐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판결도 있네요. 그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만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성만 의원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은 풀려납니다. 보시면은 한 가지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사건 전부 다 작년 한 해 동안 나온 사건인데 정말 많은 사건을 했죠. 근데 하필 사건들이 되게 유명한 사건, 유명해질 만한 사건들만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건을 배당받았다는 것 자체가 법원 수뇌부로부터 이쁨 받는 판사, 이쁨 받으니까 유명해질 만한 건덕지, 일거리를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연예기획사에 프로듀싱 하는 분이 있죠. 노래가 뜰 것 같은 노래가 있어. 정말 잘 만들어진 퀄리티가 좋은 뜰 것 같은 노래가 있어. 이 뜰 것 같은 노래를 신인한테 떡 줬다. 그럼 뭐예요? 그 신인을 키워주겠다라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뜰 것 같은 사건이야. 이 사건을 특정 판사한테 줘. 그럼 그 판사를 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는 지난 1년 동안 그런 사건들만 줄줄이 맡았어요.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다 작년 사건들이야. 강용석 사건, 김재규 사건, 박수홍 사건, 해수부 장관 사건, 이성만 의원 사건, 이것만 해도 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통 판사가 1년에 유명해질 만한 사건 하나 맡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줄줄이 맡았던 거야. 의도가 보이죠.